결혼 5년 차. 남들이 말하는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이란 바로 우리 부부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아침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다려준 셔츠를 입고 현관을 나설 때면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차오르곤 했다. 아내, 지수는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내 하루의 고단함을 묵묵히 들어주던 그 눈빛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쌓아 올리며 남부러울 것 없는 시간을 보내왔다. 적어도 내가 알기 전까지는, 아니,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그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의 옷장 한 구석이 낯선 물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평소 검소한 성격인 지수가 과연 제 월급으로 살 수 있을까 싶은 명품 가방들이었다. 처음엔 그저 기특한 마음이 앞섰다.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내가 좀 더 벌어왔어야 했는데 스스로에게 선물이라도 했나 보다 싶어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은 이상하리만치 빛이 바래 보였다. 화려한 로고가 박힌 가죽 제품들은 아내의 수수한 차림새와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고, 아내는 그 가방들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내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저 옷장 깊숙한 곳,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말아야 할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종이 가방에 쌓인 채 숨겨져 있을 뿐이었다. 불안감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싹 텄다. 부부가 함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공동예금 통장을 확인했을 때였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왔기에 당연히 불어나 있어야 할 잔액이 예상을 훨씬 밑돌고 있었다. 몇 번이고 숫자를 다시 세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단 몇백만 원이었지만 우리 부부의 5년이라는 시간과 성실함이 배어있는 돈이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큰 경조사가 있었나? 아니면 아내에게 말 못할 사고라도 생긴 걸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수에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다. 지수는 잠시 눈동자를 흔들더니 친정어머니의 병원비나 지인의 부탁 때문이었다며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가 너무나 완벽해서 나는 감히 더 깊게 파고들 수 없었다. 아니, 파고들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다정함이 곧 나의 전부였으니까. 그날 밤은 유난히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밤이었다. 거실에 켜둔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다. 씻고 나오니 집안은 정적만이 가득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한 우리 부부에게 밤의 고요는 늘 익숙한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정막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멈춰섰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끝, 베란다 창가에 아내가 홀로 서 있었다. 달빛을 등지고 선 지수의 모습은 내가 매일 보던 따스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창밖의 텅 빈 거리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공허했다. 그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다. 그녀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아내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어떤 결심을 하려는 사람처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잠시 후 지수는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내가 있는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다시 시선을 떨구더니 소리 없이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한숨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크게 들려왔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집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익숙하고 편안한 온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차갑고 낯선 긴장감이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나를 위해 따뜻한 찌개를 끓이고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내밀었지만 그 다정한 손길 끝에는 어딘가 모를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오늘도 야근이야? 현관문을 나서며 묻는 내 질문에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서두르는 동작으로 구두를 신으며 짧게 대답했다. 응, 프로젝트 마감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당분간은 좀 바쁠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여보. 그게 다였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서 저녁은 먹을 건지, 얼마나 늦을 건지 세세하게 챙겨주던 아내의 얼굴에는 이제 나를 마주할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남겨진 공허함만이 나를 감쌌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내는 매일같이 밤늦은 시간, 자정이 다 되어서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내가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려 하면 아내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거리를 두었다. 눈빛도 마찬가지였다. 대화를 할 때면 항상 시선이 내 눈이 아닌 어깨 너머 허공을 향했다. 마치 내 눈을 똑바로 보면 비밀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가장 이상한 건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항상 어깨에 메고 나가는 낡은 가죽 가방이었다. 그 가방은 평소 아내가 즐겨 들던 명품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실용적인 쇼퍼백도 아니었다. 낡고 투박한, 어디서 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가방을 아내는 마치 제 목숨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꽉 움켜쥐고 다녔다. 거실에 잠시 앉아있을 때조차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는 모습이라니. 나는 그 가방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아내가 저토록 예민하게 구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정이 다 되어 돌아왔다. 지친 기색으로 현관에 들어선 아내는 나를 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는 이미 퀭했다. 먼저 씻고 나올게. 짤막한 말과 함께 아내는 평소처럼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져두고는 욕실로 향했다.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욕실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멍하니 소파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미처 잠그지 않은 가방의 지퍼가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무언가 익숙한 색감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홀린 듯 소파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가방을 열자마자 내 눈에 박힌 것은 믿을 수 없는 물건이었다. 3개월 전 분명히 회사 야유회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가 꽤나 아끼던 짙은 네이비 컬러의 실크 넥타이였다. 왜 이 넥타이가 아내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거지? 단순히 집 어딘가에서 발견된 것이라면 내게 진작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넥타이는 빳빳하게 다려진 채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매만진 것처럼 고이 접혀 있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나는 넥타이를 쥔 채 굳어버렸다. 대체 아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넥타이 너머로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이 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갔다.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넓었다.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가 잦아든 거실은 정막만이 감돌았고 나는 습관처럼 아내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결코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공간이지만 요즘 들어 부쩍 낯설어진 아내의 흔적을 쫓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옷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옷가지 사이에서 낯선 넥타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분명 내가 사준 적도 함께 산 적도 없는 고급스러운 실크 넥타이였다. 짙은 네이비 바탕에 은은하게 흐르는 광택이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불길하게 번들거렸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 넥타이를 만져보았다.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다. 왜 이런 물건이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아내는 분명 이 넥타이의 존재를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넥타이 끝자락에 배어있는 내 것이 아닌 듯한 희미한 향수 냄새가 좁은 드레스룸 안에 진동하는 것 같아 나는 황급히 옷장을 닫아버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믿고 싶지 않은 의심이 머릿속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회사 앞까지 가는 길은 왠지 모를 긴장감으로 온몸이 굳어지는 기분이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저녁, 회사 로비에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 입던 단정한 오피스룩이 아니었다. 조금 더 화려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들떠 보이는 뒷모습.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숙한 듯 지름길을 지나 골목길을 가로질렀고 나는 가로등 불빛에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다. 아내는 멈추지 않았다. 평소 야근이라 말하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낯선 번화가 화려한 조명들이 비치는 어느 고급 카페 앞에 다다르자 아내가 걸음을 멈췄다. 나는 맞은편 건물의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표정은 내가 알던 온화한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비굴함이 섞여 있었다. 카페 안쪽 좌석에는 덩치가 큰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아내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아끼던 시계와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선물했던 고가의 귀걸이 세트였다. 아내의 떨리는 손이 그 물건들을 남자에게 밀어넣었다. 남자는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툭툭 쳤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무엇인가를 애원하듯 속삭이고 있었다. 내 소중한 물건들이, 우리 결혼 생활의 증표와도 같던 물건들이 저 정체 모를 사내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대체 왜 아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가 숨기고 있던 거대한 비밀의 실체가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우리 5년의 시간이 이 사기극을 위해 존재했던 것일까? 닫힌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멍하게 울렸다. 퇴근길 아내의 뒤를 쫓아 도착한 곳은 시내 외곽의 한 중고 명품 거래소였다. 며칠 전 아내의 옷장에서 사라졌던 그 값비싼 명품 가방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나는 숨을 죽인 채 유리창 너머를 지켜보았다. 아내는 익숙한 듯 중개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친밀한 미소를 지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외도라는 단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속인 적 없던 아내가 이제는 명품을 팔아치우면서까지 저 남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는 것인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가방을 팔아 건네받은 두툼한 봉투를 남자가 자연스럽게 낚아채듯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돈은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적금과 맞먹는 액수였다. 아내는 그 남자를 위해 우리의 살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온통 어둡고 적막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아내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아니, 무엇이 부족해서 저런 인간에게 우리를 다 바치고 있는 것인가?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아내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방으로 들어가 자는 척을 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화장대 위에 놓인 그녀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패턴을 요구하는 창이 떴다. 우리는 결혼할 때 서로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생일을 눌러보았지만 잠금은 풀리지 않았다. 다행히 평소 자주 쓰던 기념일 숫자를 입력하자 화면이 잠금 해제되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메시지 앱을 열자마자 가장 상단에 고정된 그 남자와의 대화창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대화 내용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기대했던 다정한 연인의 속삭임 같은 것은 없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가 또 연체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예요. 그 뒤로 이어진 메시지는 내 눈을 의심케 했다. 내 명의로 된 대출 서류 사진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번호로 찍히던 독촉 문자들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내가 팔아치운 명품은 사랑의 대가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몰래 빌린 수억 원대의 빚을 갚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애인이 아니라 불법 사채를 연결해준 중개인이었다. 화면 상단에 붉은색으로 전멸하는 거액의 연체 안내 메시지가 내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나는 넋을 잃은 채 아내의 비밀이 적힌 잔혹한 숫자의 나열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등 뒤로 서늘한 공기가 따라 들어왔다. 거실의 정막은 무거웠고 나는 이미 식탁 위에 올려둔 증거 사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으로 가방을 내려놓으려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보고는 멈칫했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차분하지만 날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에 있던 명품 가방들, 시계들 다 어디 갔어? 내 말에 아내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부엌으로 향하려 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리 좀 한 거야. 집도 좁은데 쓸데없는 짐 줄이려고. 정리? 이걸 그냥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중고 명품숍에서 당신이 물건을 넘기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당신이 내 몰래 팔아치운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더군. 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우리 집 살림을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고 다니는 거냐고. 나는 식탁 위의 사진들을 손으로 팍 밀어버렸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뿌려지자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5년간 믿어왔던, 언제나 희생적이고 다정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울음을 꾹 참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나를 위해서? 우리 가계부의 구멍이 당신이 그토록 팔아치운 물건들의 가격보다 훨씬 크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 돈으로 그 남자한테 갖다 바친 거야? 당신 뒤를 따라다니는 그 남자 대체 어떤 사이냐고.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인 것 같았지만 나에게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횡설수설했다. 그게 아니야. 주식이었어. 아니,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했어. 당신 월급만으로는 우리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더 큰 돈을 벌어서 당신을 호강시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조금씩 꼬이면서 메우려고 했던 게 이렇게 커져버렸어. 그 사람은 그냥 내 사업을 도와주는 중개인일 뿐이야. 정말이야. 그녀의 말은 궤변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기엔 그녀의 행적은 너무나 수상했고 그녀가 품고 있는 공포는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닌 듯했다. 내 심장은 배신감과 의심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사업? 중개인? 좋아. 그럼 증명해봐. 당장 비밀번호 풀어서 그 남자랑 주고받은 메시지 다 보여줘.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과 나 여기서 끝이야.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챘다. 다행히 평소 아내가 자주 쓰던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패턴을 그렸다. 화면이 잠금 해제되는 순간 가장 먼저 팝업된 알림창이 내 시야를 가로막았다. 메시지 창이 아니었다. 갤러리 앱에서 동기화된 클라우드 파일이 자동으로 로딩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명품 사진들 대신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크게 떠올랐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내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아내와 은밀하게 접촉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런데 사진 하단에 적힌 날짜는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 그녀가 대학생이던 시절의 것이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내는 제 풀에 지쳐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위로 내가 미행했던 남자의 얼굴이 겹쳐지며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5년이라는 시간, 내가 알던 아내의 모든 기억이 거짓 위에 쌓인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들 사이로 아내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방금 전까지 내가 내뱉었던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기분을 느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내가 상상하던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 내가 저질렀던 실수, 아니 내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뻔했던 거액의 사기 사건과 관련된 빚 보증 서류였다. 이게 왜 너한테 있어? 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멍하니 바닥을 보며 흐느꼈다. 그동안 아내가 그렇게 소중히 아끼던 가방들, 기념일마다 선물했던 명품 시계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혼까지 갈 뻔했던 그 끔찍한 빚을 제 손으로 다 갚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알면 안 됐어. 우리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야근을 자처하며 돌아다녔던 곳은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채권자들을 만나고 이자를 갚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었던 그 남자. 아내는 울먹이며 그가 자신의 옛 연인이자 이번 일을 중재해준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고백했다. 그 사람 내 옛날 사람이긴 해. 하지만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유일한 사람이었어. 당신이 모르게 내 이름으로 남은 빚을 다 정리해주기로 했으니까. 대신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안락한 삶을 누릴 때 내 아내는 나의 과거라는 거대한 늪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셈이다. 내가 아내를 의심하며 미행하고 그녀가 내게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캐내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 몸을 움츠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말했어. 이제 마지막 정산이 남았다고. 그때였다. 적막한 거실에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아내의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액정을 확인하더니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들었다.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나한테 올 건지 아니면 저 사람한테 전부 다 털어놓고 파멸을 맞이할 건지 결정해. 12시까지 너를 기다리겠다. 선택은 내 몫이야. 과거를 정리하고 나랑 떠날 건지 아니면 오늘로써 너의 완벽한 현재를 끝낼 건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아내는 이미 울음을 멈춘 채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의 5년이, 아니 나의 비겁했던 과거가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의 선택이 무엇이든 이제 우리에게 평온했던 일상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멍하니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을 들으며 다가올 자정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그녀가 짊어진 그 거대한 빚의 정체가 사실은 결혼 전 내가 저질렀던 치기 어린 도박과 사채빚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나를 지키기 위해, 아니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 비극의 연장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길게 뻗어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초췌한 얼굴, 잔뜩 움츠린 어깨.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려 했다. 그때였다. 아내의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진동음을 내며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남자, 아내의 과거이자 이 비극의 굴레를 쥐고 흔드는 중개인.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이 뒤섞인 채 그녀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화면에는 노골적인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까지 남편 회사로 모든 서류를 보낼 거야. 내가 그동안 남편 몰래 뒤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그 빚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이지.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의 직장은 어떻게 될까? 선택해. 스스로 무릎 꿇고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내가 너희 가정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걸 지켜만 볼 건지. 손끝이 떨려왔다. 문자를 읽는 내내 심장이 칼날에 찔리는 듯했다. 아내는 내 손에 들린 전화를 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참아주지 않아요. 나는 그녀를 다그치고 싶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기만했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말들은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으니까. 나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집안은 정적만이 감돌았고 우리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적을 깨고 다시 한번 아내의 휴대전화가 길게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짧은 알림 메시지였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불안한 예감에 그녀의 손에서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사팀입니다.
김 대리님, 현재 귀하의 계좌 관련하여 사내윤리 규정 위반 및 금전적 비위 사실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인사위원회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 시 징계 해고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아직 서류가 전달되기도 전에 이 거대한 폭풍우가 내 일터까지 덮쳐버린 것이다. 아내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직감, 그리고 우리가 쌓아올린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과연 이 지독한 악영과 위기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거실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늘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나를 맞이한 건 낯선 남자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아내였다. 남자의 손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힌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아내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하필 우리 집 거실에서 이런 기괴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신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그가 뱉어내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결혼 전의 빚,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 아내가 지난 5년간 얼마나 처절하게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진실들이었다. 당신이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지? 이 여자가 당신 그 잘난 자존심 지켜주겠다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버렸는지 지금 똑똑히 봐. 남자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그가 내민 증거들 속에는 아내가 명품 가방을 팔고 밤마다 부업을 뛰며 심지어는 사채까지 빌려가며 내 빚의 이자를 막아온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종이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토록 아내를 의심하고 불륜이라 확신하며 몰아세웠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왜 그토록 지쳐 있었는지, 왜 눈을 마주치지 못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 있었다. 여보, 아니지. 그게 정말이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내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다가가자 그녀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남자는 그런 우리 사이를 비웃듯 끼어들었다. 그는 나를 향해 이제라도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내 직장 생활, 내 평판, 내 모든 것들이 이 남자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마지막 선택을 종용했다. 나와의 관계를 끝내고 자신과 함께 떠나든가, 아니면 이 모든 수치스러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두든가.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오직 나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만이 고여 있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의심과 추궁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을지 그제야 가늠할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변명도 그녀가 견뎌온 세월 앞에서는 무력했다. 남자는 여전히 차갑게 나를 노려보며 시간을 재고 있었다. 거실을 채우는 정적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구석에 놓여있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이미 아내의 서명이 적힌 차갑고도 하얀 이혼 합의서였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다만 그저 멀리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당신을 사랑해서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인생에 내 어두운 과거를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내가 저지른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제발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줘. 이 폐허 같은 과거 속에서 나 혼자만 남게 해줘. 당신만이라도 멀쩡하게 살아야 하니까. 거실 한복판에 놓인 이혼 서류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보였다. 탁자 위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둡게 가라앉은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그 남자는, 그러니까 아내의 과거이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몰고 온 그놈은 떠났다. 더 이상 아내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마지막 말과 함께 아내의 앞날을 망치지 않으려면 깨끗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고 물러나라는 비수 같은 충고를 남긴 채로 나는 멍하니 서류를 응시했다. 아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나를 위해 짊어졌던 그 거대한 빚의 무게가 고스란히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아내가 내 옆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혼자만의 싸움을 해왔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늦은 밤까지 남몰래 흘렸을 눈물, 낡은 가방 속에 숨겨야 했던 비참함, 그리고 내가 무심코 건넨 다정한 말 한마디에 도리어 마음 아파했을 그 여린 가슴을 떠올리니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했다. 아내는 지금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다. 그녀의 등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작고 굽어 보였다. 내가 알던 당당하고 완벽했던 나의 아내는 어디로 간 걸까?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밑바닥까지 깎아내린 한 여자만이 남았다. 그녀가 나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펜을 들어 깔끔하게 서명을 끝내고 이 비극을 끝내야 할까? 그것이 아내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진 옹졸한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까? 아니면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녀를 붙잡아야 할까?
다 필요 없으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빚이든 그 어떤 고통이든 이제는 절대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나의 그 말 한마디가 다시 그녀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잔인한 이기심은 아닐까 고민이 깊어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원망하며 눈물을 흘릴까 두려웠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드디어 방에서 나온 것이다. 내 앞에 서류를 놓고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체념과 희망이 뒤섞인 기묘한 빛이 서려 있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내 손은 펜 끝에서 멈췄다. 과연 나는 이대로 침묵을 지키며 그녀를 떠나보내야 할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녀의 손을 낚아채듯 붙잡아 우리의 무너진 시간을 다시 쌓아올리려 노력해야 할까? 내 선택에 따라 우리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질 것이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심장박동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아내의 눈이 나의 손을 향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한다. 나는 이 지독한 비밀의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아픈 시작을 알릴 것인가?